최근 SK그룹이 사업을 매각하거나 IPO를 추진하는 등 현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최태원 회장이 강조했던 파이낸셜 스토리의 맥락으로 해석되는데요. SK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매각과 또 투자 유치,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SK그룹이 연일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 지주사 SK가 SK E&S와 함께 미국 수소회사인 플러그파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약 10%를 사들였는데요. 그 지분을 사들일 때 SPC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49%를 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매각가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SK와 SK E&S는 각각 8천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약 2개월 만에 초기 투자금 중 절반을 넘게 회수하는 겁니다. 특히 SK는 SPC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플러그파워 지분을 그대로 플러그파워에 대한 최대 주주 지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소 사업에 대한 협업 관계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회수 그리고 사업적 측면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춰가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의 상장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얘기를 했지만 이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상장 준비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35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고요. 이 상장을 통해서는 SK 케미칼이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도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 기업 가치가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그 북미 셰일가스 광구를 매각했고요. 지난달에는 지주사 SK가 SK바이오팜 지분 11%를 블록딜에 1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렇게 SK가 진행하는 사업 매각이나 상장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파워 사례처럼 사업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산으로 최대한의 사업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데요.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사업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또 매출 등 재무제표상의 이득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ESG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친환경 사업이 아니면 매각에 나선다는 겁니다. SK는 그룹 경영 전반을 같이 협의하는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를 산하에 원래 기존에는 에너지 화학 위원회를 뒀는데요. 최근에는 환경산업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윤활유 사업 매각이나 SK 종합화학 등의 매각에 나서는 행보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개해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SK그룹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금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SK그룹은 크게 지금까지 정유화학, 반도체, 그리고 통신 3가지 축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 특히 지주회사 SK만 놓고 봤을 땐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했는데요. 사실상 정유업이 이제 사양 사업에 들어가면서 사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텔레콤을 봤을 때도 전통적인 통신 영역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면서 미래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사업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ESG 등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좀 커지면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신사업은 크게 수소, 배터리, 바이오, 미디어 등으로 보이는데요. 각 사업이 수익성을 내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계열사별로 수익성이 낮거나 미래 가치가 안 보이거나 또 시기상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특히 최태원 회장이 작년 경영 키워드로 내세웠던 파이낸셜 스토리를 정립하기 위한 밑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보이는데요. 파이낸셜 스토리는 시장과 고객, 사회로부터 미래 사업에 대한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자 이런 뜻의 키워드인데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SK그룹의 사업을 과감히 접고 그 자금을 토대로 신사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자 이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도 SK그룹 내에서 정리해야 할 그리고 좀 변화를 줘야 할 현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SK그룹의 캐시카우인 사실 그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 SK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사실 지주사 입장에서는 손자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상으로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M&A에 나설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되는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M&A가 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공정경제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SK 지배구조의 변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올해 말 시행되면 텔레콤은 20% 수준인 SK하이닉스의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에만 7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SK텔레콤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주사 SK와 중간 지주사인 SKT를 합병해 SK하이닉스를 SK자회사로 직접 두려고 한다는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SK와 SKT 지주회사와 합병을 좀 따져봤을 때 합병 비율을 SK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너 일가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가진 최대한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SK그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투자용 지주사라고 해서 이제 증시에서도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와는 상관없이요. 그러면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조금 주춤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면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고요. 특히 수소나 바이오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2차 전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좀 신성장 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조 단위 합의금을 좀 요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시장이 던지냐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